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집을 동시에 사고 파는 방법, 오레곤 주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집을 사고 파는데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 가능성, 방법,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을 팔고 나서 나온 돈으로 다음 집, 다운 페이먼트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대신 그 컨틴전시라고 해가지고요. 집을 팔아야 산다. 아니면 집을 사야 판다. 뭐 그런 컨틴전시도 둘 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코리안 리얼터 샤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자율도 높은 상태고, 집도 많이 없고, 집 팔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켓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가 컨틴전시 오퍼를 해서 집을 사고 파는 거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켓이 상당히 뜨거울 때는 이 컨틴전시 오퍼가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컨틴전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손이 오퍼를 많이 넣잖아요. 오퍼 5개 온 것 중에 내 오퍼가 내 집을 팔아야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오퍼는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퍼 4, 5개 아니면 10개가 그런 컨틴전시 없이 오퍼를 넣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태에서 집들이 안 팔리면서 한 2달, 석 달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집을 팔아야 되긴 팔아야 되는데 어떤 오퍼라도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오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집을 팔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집이 한 2달 동안 안 팔리고 있으면. 그 면으로 봐서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또 한 가지 이유 자체는 마켓이 상당히 뜨거울 땐 집 팔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을 오늘 봤다. 그래서 내 부동산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내 집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오늘 바로 내어달라. 그래야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마켓이 뜨거울 땐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내일 밤에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 이렇게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가,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낮은 상태가 이 동시에 사고 파는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꼭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제가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사도 한 번만 해도 되고 2번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스무드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하나 나와 있거나 안 팔리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 한둘 대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한 5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조건이 선택 조건 그런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고 싶은 집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먼저 매물로 내놓고 오퍼를 받고 난 다음에 사고 싶은 집에다 오퍼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집에 오퍼를 넣을 때 컨틴전시 오퍼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집 주인이 그걸 안 받아준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브리지 론, 이렇게 다리 모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집 2개, 다리,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브리지 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기지 2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모기지 브리지 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융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좀 많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1, 2%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장만하고 싶은 집 주인한테 내가 이 집을 내놨고 집 주소는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지금 오퍼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집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 파는 거를 꾸준히 이렇게 클로징 할 때까지 밀고 나갈 테니까 오퍼를 좀 받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집 팔고 운이 좋을 땐 동시에 팔고 바로 두 개 같이 클로징 해가지고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일단은 집을 먼저 클로징 한 다음에 집 파는 집을 먼저 팔고 난 다음에 현재 내가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세입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세를 받아달라. 네. 그래서 세를 주면서 내 집에서 그 집 클로징, 구매하는 집 살 때까지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rent back이라고 하는데, rent ba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집에서 세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매달 아니면 매일 얼마씩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융자 받는 경우에는 그걸 그러니까 여기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60일까지는 더 이상은 힘이 드는 게 내 집을 산 사람이 만약에 융자를 받았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게 융자를 받을 때 60일 안에 이 집 소유권을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기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상은 불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내 집을 산 사람이 현찰로 샀으면 그것도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흥정하기 나름인데 그게 뭐 한 석 달, 넉 달, 6개월까지도 머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세입자로 바뀌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자체가 오퍼를 처음에 받을 때 협상이 돼야 돼요. 그 오퍼 처음 받을 때 협상 안 되면 그거를 나중에 승낙해 줄 사람은 구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약간 꺼려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집을 사고 나면 이사 들어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세입자로 지금 살고 있으면 며칠 안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협상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세입자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협상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퍼 넣을 때 그걸 카운터 오퍼로 해가지고 그걸 해줘야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60일까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현찰 오퍼 같으면 60일 이상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살 집이 보여지고 내 집이 클로징한 돈을 이제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면 그 돈을 이용해서 다운 페이먼트해서 다음 집을 사게 되는 거죠. 현재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 사는데 빨리는 한 2주 반 내에서 집을 클로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니죠. 몇 주 전에 제가 판 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의 한 3주도 안 되게 해서 융자를 받고 판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 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동산 이 업계 자체들이 그 많은 트랜잭션,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줍니다.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다운 페이먼트가 클 경우에는 그 모기지 회사에서 어프레이즈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집을 오늘 내놔 가지고 한 3주 안에 오퍼 받고
예를 들어서 한 11월 달 말에 클로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집 쇼핑하러 나가는 거죠. 제가 나가서 여기 밑집에 더 큰 집이 있다, 아니면 더 이렇게 작은 집이 있다, 내가 사고 싶은 집, 마당 큰 집, 남쪽에 태양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집 사고 싶다고 보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오퍼를 이 집 인스펙션 검사하고 난 뒤에 넣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 같은 경우에 한 30일에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 이제 11월 말에 그 시간을 맞추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려면 이 집 먼저 30일, 한 11월 30일에 팔고 저 집은 12월 한 5일 정도에 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돈 들어가는 게 이게 위험 부담이 훨씬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세입자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 집에는 세를 주면서 그 집으로 이제 천천히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뭐 3주를 있던 2달을 있던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60일 세입자로 한다고 미리 약속해 놨었더라도 제가 만약에 3주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면 3주로 그냥 끊어서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 집을. 네, 제가 산 사람한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가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려요. 두 번째 선택권은 이 집을 먼저 팔고 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냥 스토리지,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버리고 다른 동네 아니면 다른 도시, 다른 주, 다른 나라, 한국 가서 한 1, 2, 3개월 그냥 뭐 이렇게 뭐 호텔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 들어가서 여행 삼아, 즉 베케이션 하는 것 삼아 그렇게 살면서 집을 살려고 이제 보러 다니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집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사를 2번 하는 건 아니겠죠. 한 번은 이제 창고에 넣는 건 한 번이고 창고에 넣어서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되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제 집에 배달해달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방법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집 팔고 나서 그냥 깨끗하게 아무 이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어디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아블리게이션 없이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거의 한 99%는 창고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제가 이 두 번째 방법은 예전에 고객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권유해 드렸던 건데 마켓이 상당히 뜨거울 때 있죠. 2021년도 뭐 이런 경우에는 그 contingency offer, 그러니까 전제 조건 오퍼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고 그냥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먹을 때 많은 이렇게 재밌는 동네, 지금 호thorne이나 뭐 그쪽으로 가서 그냥 에어비앤비로 그냥 한 달 살면서 집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냥 베케이션 하는 것처럼 매일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꼭 필요 없이 첫 번째 방법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제가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집을 이제 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집은 팔았는데 지금 어디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동네 가고 싶은 동네 집들도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거의 그냥 80%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창고에다 넣고 나머지로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렌트를 들어가서 1년 동안 계약 잡고 살면서 집을 그런 경우 이제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집 세대를 사는데 계약을 폐기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의
그 렌트 비용을 집주인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런 거 감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가 되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3, 4, 5, 6개월까지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렌트를 하면서 전부 다 창고에 넣고 살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8, 90% 정도 넣어놓고 꼭 필요한 것만 그냥 들어가서 네, 사는 경우. 그 정도가 세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오레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잘 안 듣는 방법 한 개가 간혹 가다가 보이는데, 이게 집을 팔려고 내놨잖아요. 근데 집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내가 사야 될 집을 꼭 사야 되는 게 전제가 되면 나는 이 집을 팔겠다. 예. 그 부동산 저기 뭐죠? 저기 private remark 같은 데 보면 이 subject to like replacement, finding replacement proper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다음에 갈 집을 사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집을 팔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듣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런 거 있으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퍼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퍼 넣어놓고 집 검사 다 해놓고 이 집주인이 마음 바뀌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미적지근한, 예. 그런 거는 제가 권유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좀 어리석은, 예, 판매 전략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집을 팔고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을 이 장만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조건도 있지만, 집을 사야 되는 집들이 얼마만큼 지금 나와 있느냐, 그 조건도 어떻게 보면 이걸 둘 다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 파는 것 동시에 해서 이사 한 번 가는 게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끼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집을 처음 이제 에이전트 경험 없는 사람 고용하시면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건 간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한 5% 다운 페이먼트가 지금 현찰로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꼭 안 팔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집 자체가 빨리 팔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5%를 주고 이제 다운 페이먼트 현찰로 주고 다른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달부터는 모기지가 2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런 경우에 내가 너무 부담이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완전히 쿠키 커터, 다른 집들보다 이렇게 뭐 동네 인기도 많고 집도 이렇게 작은 집이고 빨리 팔리는 집이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집이 뭐 이렇게 완전히 럭셔리한 뭐 이렇게 뒤에 호수 배경 있고 한 3, 400만 불 하는 그런 집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건 좀 하기 힘이 들지만, 빨리 팔리는 집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다운 페이먼트로 해서 다른 집을 샀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켓이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마켓이더라도 가격 잘 잡아가지고 돈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사가는 이유 자체도 뭐 애 학교 아니면 직장 가까운 거 아니면 뭐 병원 가까운 거, 그런 걸 다 이렇게 먼저 미리 숙제를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 집 파는 데 있어서 돈을 조금 잃겠다고 결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이제 그 모기지가 2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제 브리지 론도 실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말씀드려서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이제 호수 집이고
한 12개월 동안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또 worst case scenario로 항상 봐야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 집을 이제 그분이 이쪽 동네에 새 집을 살려고 하셨다랬는데, 텍사스에 있는 집이 그때 상태를 이제 집 내놓기 전에는 잘 팔릴 거라고 예측하고 한 1, 2주 있으면 팔리겠지 그랬는데 그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예, 텍사스가 물론 이렇게 마켓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이 새 집을 사고 그 집 지금까지 안 팔렸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그분 이쪽에 집을 안장만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지금 그 텍사스에 있는 집이 큰 집이라서 그게 세를 주기도 좀 힘이 들 테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렌트도 여기서 나가고 모기지도 그쪽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모기지 2개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곤란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야, 그 텍사스에 있는 집을 세를 주든지 아니면 그 집을 돈을 좀 많이 잃더라도 팔든지 더 가격을 낮춰서. 예.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켓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참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텍사스 손님처럼 여기서 세를 들어 살면서 예를 들어서 3,000불을 지금 한 달에 세로 내고 있다. 그런 경우에 4,000~5,000불 내는 걸로 해서 집을 장만을 하시고 난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집을 렌트로 돌리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가는 돈보다는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텍사스에 있는 집 렌트를 돌리셨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집이 팔리는 가격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매달 이게 세 받는 걸로 해서 그냥 충당을 할 수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한번 지금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집이 안 팔리면, 그렇게도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면 새로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숙제라고 해야 되나? 홈워크.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상당히 큰 이사를 가는, 집을 팔고 사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결정하기 전에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되느냐? Why do I need to move? 왜 내가 이사를 꼭 가야 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집이 너무 크다. 아니면 집이 너무 작아서 애들이 북적북적해서 큰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학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직장 출퇴근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15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동네로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퇴 집 있는 돈을 이용해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요건인가요? reasons. 예.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생기든지 어떤 약간 일이 걸릴 때, 내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네, 그런 어떤 판단력이 쉬워집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 그냥 없이, 결론적인 어떤 목표 없이 괜히 일 시작하셨다간 시간만 낭비하시고요. 네. 정말 시간만 낭비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야 될 집,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집은 어떤 동네인지, 내가 왜 꼭 그 동네로 가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목적이랑 비슷한 건데, 그쪽 지역에 내가 살고
싶은 집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한 5년 뒤로 봤을 때 내가 거기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생활이 바뀌고 어떤 장점이 생기고 어떤 단점들을 줄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단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머리 좀 깨끗한 아침에 한 두세 시간, 예, 커피 드시면서 종이 큰 거 이렇게,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장단점을 쫙 한번 적어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고객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서 그건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리 가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내년 12월 달까지 가셨더라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저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flip, 그러니까 돌 하나를, 돌 전부 다 하나하나 밑에 다 보는 그런 성격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 옆에서 계속 쪽쪽쪽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답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분들 이제 식탁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 그분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고 집 팔아드리고 콜로라도 이제 이사를 나가셨죠. 그 뭐 잘 가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런 큰 이사 하기 전에 이 숙제를 먼저 꼭 하십시오. 네. 그래야 힘이 들 때 답이 빨리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eplacement contingency, 이 내가 살 집이 꼭 사야 내가 이 집을 판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거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집을 사야 될 집 한 얼마만큼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집이 어떻고 사야 될 집이 어떻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이걸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이 되면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하기 좋을 수 있을 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026년도, 7년도를 내다봤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이 비디오를 보셨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돌 하나 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면 특히나 오레곤 쪽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18년 동안. 18년 동안.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년입니다. 네. 그것도 욕이네요. 참. 18회. 18회 동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욕하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네.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 댓글 넣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타주에도 만약에 좋은 부동산 하는 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